동다송의 이송의 일절을 해보겠습니다. 이송 일절을 해보겠습니다. 누차 얘기 드리지만은 동다송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동다송을 거의 암기를 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차공부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한자가 좀 어렵다, 한자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여러분들 돕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바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항해 수청 벽옥조라, 항해 수청 벽옥조라. 글자 사상에서 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항해하는 말은 우리가 밤미슬 이래죠. 밤미슬, 항해, 밤미슬에 식기어, 씻을 수자입니다. 씻을 수, 식기어서 깨끗하고 뭐가요? 여기 보면 벽옥조라 이랬으니까 소위 푸른 옥빛깔에, 그죠? 푸른 옥빛깔에 가지가 이래 됐죠. 그러니까 차나무 잎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나무 잎, 차잎을 얘기합니다. 차잎을 얘기하는 건데, 차는 우리가 요런 잎을 따가지고 우리가 소위 법제를 해서 마시는 거잖아. 그죠? 요 잎을 따가지고 요 잎 자랑을 해야 되는 거죠. 1절에는 일송리는 뭡니까? 이 차나무 전체가 어떤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죠? 지금 이제 잎자랑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잎은 이 말입니다. 잎은 항해가 소위 북쪽 하늘의 밤이슬입니다. 밤이슬. 2절에 가보면 소위 조하라는 게 나옵니다. 조하. 여기 이제 아침이죠. 아침 안개. 하가 노을이 되기는 한데 이때는 아침에 노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안개와 밤이슬을 얘기합니다. 차잎을 딸 때가 되면, 그죠? 차잎을 딸 때가 되면, 이게 대낮에 따는 것보다는, 그죠? 대낮에 따면 아침 해 떠오르기 전에, 이슬이 뭡니까? 마르기 전에, 차잎이 뭡니까? 이슬을 잘 머금고 있고, 그 상태가 어떻다고? 향이 좋고, 차향이 좋고, 또는 차 맛이 좋다고 하지요. 그래서 밤이슬을 듬뿍 받아서, 그죠? 잎을 깨끗하게 씻어놨고, 그죠? 가지는 벽옥 같아. 벽옥, 풀을 벽자죠. 풀을 벽. 우리가 이 벽안 이래죠. 벽안 하면 뭡니까? 우리가 서양 사람들 눈이 소위 푸르답고 벽안의 청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는 뭐 청산리 벽계수야, 소위 할 때 벽이죠. 풀을 벽자죠. 풀을 벽자는 돌석변에, 그죠? 돌석변에 요게 호박 박자죠. 호박이라는 옥 있죠. 호박이 그 송진이 녹아서 옥이 된 게 호박이라고 그러죠. 그 옥빛이 푸르니까 그 가지는 푸른빛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소위 이 차잎은 저녁에 밤이슬을 듬뿍 받아서, 그죠? 깨끗하게 씻어져 있고, 그죠? 가지는 푸른 옥빛을 내구나 하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황자는
넓은 바다, 넓은 연못, 넓을 항자죠. 요 항자는 삼수변에 요게 높을 항자입니다. 높을 항. 그죠? 높을 항. 높을 항자 여러분 보시면 요게 우리가 모자를 썼는데 여기 이제 두 건입니다. 두 건. 요게 뭐게? 갓이죠. 갓. 그러니까 이 전체를 얘기하면 뭡니까? 두 건 쓰고 갓 썼다니까 상당히 높은 모습이죠. 그죠? 높은 모습. 그래서 요게 항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자는 보면 소위 삼수변에 이 전부 다 이 삼수변은 이슬을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높은 북쪽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슬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 해자는 보면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요게 부추입니다. 그럼 요 전체는 무슨 부추냐? 우리가 쪽파 있죠. 쪽파처럼 생긴 부추를 요래 쓴답니다. 요 해자인데. 그죠? 쪽파. 좁은 파의 모양을 소위 얘기하는 거고, 요게 이제 부추인데, 부추 종류 중에서 좀 가느다란 부추 종류라고, 요 글자를 썼답니다. 그럼 요 부분은 뭐냐고, 요 부분이 조금, 여러분 보면, 요게, 요래돼 있죠? 요래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고 그러면, 요자입니다. 요자. 소위 이 살을 발라낼 알자입니다. 그러니까 뼈만 앙상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살을 발라내 버리니까 뼈만 앙상하게 있죠. 그러니까 뼈 앙상할 알자입니다. 요게 요래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요게 요래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게 요렇게 세 가지 형태로 쓰지요. 여러분들이 글을 보다가 요래 써놓든 똑같은 글자다. 살을 발라내버린 뼈 알자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뭡니까? 또 우자가 붙었죠. 그래서 살을 발라내버렸으니까 뼈가 앙상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느다란 부추를 뜻한 얘기입니다. 뭐 이런 여기서 항해라는 뜻은 밤하늘에 내리는 소위 뭐랄까요? 이슬이 굵은 이슬이 아니고 아주 뭡니까? 아주 알이 작은 요런 이슬을 항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숫자가 여러분 이걸 보시면 다예관이든 또는 뭐 여러 사람의 필사본이든 간에 요 글자가 대체로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쓰여져 있기는 요래 쓰여져 있는 것도 있고 요래 쓰여져 있는 건데 요거 여기 차이죠. 요거는 뭘까요? 하품 흠자죠. 요거는 뭡니까? 칠복자죠. 요게 본래자면 요거는 뭡니까? 우리가 속자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래 쓴다 이 말이죠. 흔히 이래 쓴다. 그래서 틀린 글은 아니다. 속자가 됐든 우리가 나라국자라 이러면 우리가 이 줄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쓰거든요. 약자로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이제 용서하는 의미에서 속자도 틀린 글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씻기었다 이러죠. 씻기었다. 씻을 수.
우리가 양수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수하면, 우리가 양치질 하는 말이죠. 양치질. 그러니까, 이빨을 헹궈냈다. 입을 헹궈냈다 할 때 양수한다. 이렇게도 씁니다. 뭐, 흔히 또, 저 숫자를,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은, 뭐라 하죠? 흘러가는 물에다가 뭐죠? 베개를 삼아 누워 있고 또는 모래를 가지고 이빨을 양치를 친다 이렇게 해서 풍류를 즐기는 다는 소리를 많이 하죠. 숫자가 그런 숫자입니다. 묶을 속자지요. 묶을 속자. 요는 하품 그죠? 이렇게 해서 물로 뭡니까? 입을 씻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 벌리고 씻어낸다. 이런 소리죠. 그 다음에, 뭐, 청은,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안 합니다. 벽옥조라. 조는, 요게, 가지죠. 가지. 우리가, 금과, 옥조 이래죠. 금과 옥조. 귀한 것을 얘기할 때 금과 옥조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관은 우리가 이렇게 나무가 있다 합시다. 나무 이 한 그루죠. 요 그루가 뭡니까? 아주 튼튼하고 귀하다. 이 금과 여기 과자를 붙였고 여기 이렇게 가지가 나죠. 여기 뭡니까? 가지가 또 아주 잘 났다, 귀하게 났다, 이러면 옥조다. 이래서 금과 옥조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조목이죠. 조목이 뭡니까? 여기에서 또 눈이 나지요. 여기서 또 눈이 나죠. 가지에서 눈이 나고 가지에서 또 눈이 나고 이 얘기를 조목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번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항해. 차나무의 잎은 밤 이슬을 듬뿍 받아 소위 씻기어서 잎이 깨끗하고 그 가지는 소위 뭡니까? 벽옥처럼 뭡니까? 파랗다. 푸르고 파랗다. 아주 찻잎에 아주 귀한 소위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항해라는 이슬을 머금고 소위 차잎이 있는 상황을 그렸다고 그러면 지금은 조화, 아침 안개입니다. 그죠? 조화. 아침 안개를 머금을 함자지요. 머금고 윤택하다. 빛이 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빛이? 치금설이라. 금설은 뭐죠? 새죠. 새 금자지요. 금수 할 때 새혀지요. 여기 뭡니까? 치는 물총새죠. 물총새. 여기 물총새는 기두자가 들었죠. 기두자. 그럼 기두자 들으니까 새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새를 얘기하는데 여기 밑에 졸자가 붙었습니다. 졸자가 붙었는데 이걸 우리가 물총새라고 합니다. 물총새의 색깔이 빛이 색이 납니다. 이 빛이 색이. 그죠? 빛이 색이 나는데 요 빛자를 요렇게도 쓰지요. 요렇게도 빛이 색으로 씁니다. 똑같이 물총새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요. 조화 아침 안개 머금고 그죠? 아침 안개 머금고 소위 치금설 푸른 새 혓바닥처럼 뭡니까? 찻잎이 뭡니까? 윤택이는 빛이 난다.
이런 소리죠. 차잎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항예를 갖고 자랑을 했고 지금은 조화, 아침 안개를 갖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 요거 보면 우리가 이 하자가 안개도 되지만은 달리 말하면 노을도죠. 노을이죠. 노을, 그죠? 노을. 자하, 자하삼방하는 글이 있죠. 자하삼방하는 현판이 있죠. 자하삼방이 여러 사람이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초이선사의 그 차실 이름도 자하삼방입니다. 초이선사가 있었던 일지암에 올라가 보면 자하삼방이라고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 하자가 어디 가면 또 붙어 있느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무등산 아래에 누굽니까? 송강정철 선생 기념관 거기 가보면 이렇게 서하루 이래 서하루 소위 놀이 서식한다 머문는다 놀이 넘어가다가 지금 여기에 머문다 하는데 서하루 서자는 이래도 쓰고 이래도 씁니다. 서하루 이래 씁니다. 저도 가고 참 표현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서울 4대 소문 중에 큰 문 말고 소문 작은 문 중에 우리가 창의문 하는 게 있죠. 창의문 하는 이 창의문 이름이 이 자하문입니다. 자하문입니다. 자하문. 그렇게 붙어 있죠. 가보면 자하문. 옛날에 그 자하꼬리 뭐라 할까요? 저녁 놀이 상당히 아름다웠다고 그럽니다. 그 하자를 조하라고 아침 안개할 때 이 초이선사가 갖다 붙였죠. 머금을 함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입이죠. 지금 머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입구를 여기 앞에 하나 붙여서 쓰는 거였습니다. 토함산 할 때, 토함산, 그죠? 토함산 할 때 쓰죠. 함포지고 배불리 묵고 뭡니까? 배 떠들고 사는 평화로운 시대를 얘기할 때도 이 함자를 쓰죠. 함자가 지금의 입입니다. 지금의 입을 가지고 소위 뭐 한다? 안개를 머물다 할 때 쓰죠. 윤은 윤택하다. 씻을 윤자입니다. 씻을 윤. 뭐가 씻을까요? 물로 씻네요. 물로 씻네요. 무슨 물로 씻었다? 아침 안개가 빗물이잖아. 안개가 그게 물이잖아. 그죠? 안개로 씻었다 할 때 물로 씻었는데 윤택한다니까 가장 아름답다 이 말이죠. 아름답다 하는데 참 요 글자가 재밌습니다. 요게 왕문이죠. 왕문. 이 왕문이 뭔 말입니까? 한자에서 왕자는 홀로 쓰지 않고 뭐지요? 그 붓으로 쓰면 우리가 옥에서 나왔죠. 왕자는 옥에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옥문이죠. 이게 옥문. 뭐 설명을 더 하면 되겠습니다. 옥문이 소위 윤택이 난다. 아름답다. 빛이 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작설이 있죠. 작설. 뭐 차 공부하시는 분은 뭐 작설을 대단히 잘 아시는데 이 작설이 지금 여기에서 금설로 나와 있죠. 세작자 세금자를 써가지고 그죠? 똑같습니다. 세작자와 세금자. 그래서 요거는 좀 꽁지가 작은 새를 얘기하고
이 새는 뭡니까? 모든 새를 다 얘기하죠. 좀 뭐 짐승에 가까운 새든 쪼는 뭡니까? 아주 뭐죠? 손톱만한 새든 간에 새는 다 이 안에 속하는데, 그것도 부류를 나누면 요건 작은 새, 요거는 큰 새 할 때 썼는데, 새 혓바닥 같아. 우리가 옛날 그 총나라의 승려들 간의 그 농담 하나를 보면, 차를 한 잔 객으로 온 승려한테 차를 한 잔 내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객이 하는 소리고, 나는 육미탕은 안 먹어 했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게 작설이니까, 그죠? 소위 금설이니까. 이 참새의 혓바닥으로 우려낸 차 아니냐, 나는 육미탕은 안 먹어 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 금설에서 유래된 얘기겠죠. 뭐 혀설자는 우리가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네요. 뭡니까? 1000마디 말을 하네요. 1000마디 만마디 말을 하는 게 설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말 저런 말 한간 떠도는 말을 설왕설래 이래죠. 설왕설래라. 설왕설래라. 왕래한다. 내 혓바닥, 네 혓바닥이 오고 가면서 이 말 저 말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아까 물총새 했으니까 요 물총새 색깔이 파랗다고 해서 빛이 파란색을 뜻하는 빛으로 받아왔습니다. 조화, 함륜, 지금설 되겠습니다. 동다송 이송에 뭐지요? 초이선사가 이송을 쓴 줄을 달아놨죠. 그죠? 줄을 달아놨습니다. 그 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컴퓨터처럼 밑에 뭐 각주, 미주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앞에 바로 달았죠. 바로 밑에다가 바로 달았습니다. 이것도 뭐 거의 원문입니다. 그죠? 원문. 지금 얘기한 게 앞에 얘기가 가지와 잎을 얘기했죠. 그죠? 가지와 잎을 얘기했습니다. 가지와 잎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백이 말하기를, 이 말입니다. 이백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러면, 자기 집안의 족질입니다. 자기 집안의 조카가 중이 되었는데 승려죠. 승려가 되었는데 이름이 중부입니다. 중부라는 승이 우리 집안의 조카인데, 지금 옥천사에서 선인장 차를 만들어 가지고 내한테 선물로 보냈는데, 그걸 내가 고맙게 여겨서 답장하는 글 속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내가 소위 초이선사인 내가 200의 답장을 가지고 여기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하고 해거도인한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앞대가리만 보고 원문은 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백이 이렇게 말했죠. 이백이 운. 형주라는 지방입니다. 호북성에 형주라는 곳에 옥천사가 있는데, 그 옥천사에는 청계산이 있습니다. 청계산이 이 제사일이 있기는 말이에요. 한 봉우리 아니고 여러 봉우리가 이제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청계제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초 이러면 소위 명이라는 풀이니까 차나무를 얘기합니다. 명이라는 차나무가 낫생 확 번져가지고 막 있습니다. 그렇게 자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자생하는 차나무와 잎입니까? 나무와 잎이, 차잎이
벽옥 같습니다. 푸른 옥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뭔 얘기 하려면 그 옥천사에 진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80노인이에요. 80노인이 그 진공이라는 80노인이 매일같이 뭡니까? 그 명초를 따가지고 마시고 산답니다. 이태백이가 그 차를, 이 진공이 묵은 차를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사견을 하나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느냐? 그 진공은 나이가 80인데 이 차를 매일 마시다 보니 환당진고가 돼서 천수를 누리더라 이랬습니다. 천수를 누리더라. 4101구촌이죠. 예, 천수를 누리더라 하고 이백이가 뭡니까? 이 느낌표를 두 개를 탁탁 붙여놓은 거라. 환당진고입니다. 뭐 할까요? 동자로 돌아왔네요. 여기서 7, 8대는 동자로 돌아왔다. 누가? 80묵은 진공이, 이 말입니다. 80묵은 진공이 차를 늘상, 이 상자죠. 늘상 마시다 보니, 그죠? 80 그때 뭐지 됐고, 피부가 삐쩍 말라있어. 이 말을 고짜죠. 나무가 오래돼서 삐쩍 말랐다. 삐쩍 마른 사람인데, 삐쩍 말라가지고 이게 떨친다 소리잖아. 삐쩍 말라 있단 말이야. 삐쩍 말라가지고 살아가는데, 차를 늘 마시다 보니까 어린 동자로 돌아와서 얼굴이 어떻다고? 얼굴색이 돌이 같더라. 도화. 그래서 뭡니까? 복숭아 꽃 피고 자두꽃 피는, 요거 자두지요? 이 자가 자두꽃 피고 복숭아 꽃 핀 것처럼 얼굴이 볼구스름하더라 라고 이 차를 마시면 이 태백이 증언이 뭐냐면 환동진고가 된다더라. 차 많이 마시라. 세상 사람 차 많이 마시면 늙음이 오지 않고 오히려 10살, 5살 되는 아이들로 소위 돌아간다. 차를 많이 마시라. 라고 이백이 소위 조카가 준 소위 선인장차죠. 옥천사에는 유굴이 있대. 종류석 유굴이 있는데 이 유굴 속에, 그죠? 유굴 속에서 우유 같은 종류물을 묻고 자란 차나무가 그걸 따가지고 신선만 먹는다. 선인장차라. 신선만 먹는 차다 이 말이야. 선인장차를 마시니 어떻게 됐다고? 환동진고가 되더라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운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게 뭡니까? 말할 운자입니다. 말할 운. 이런저런 사견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저런 사견을 낸다. 여기 뭐죠? 사사로울 사자죠. 사사로울 사. 이런저런 내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200의 뭡니까? 사견을 지금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이 운자가 우리가 요 보면 뭘 운운 할 때 쓰죠. 운운 할 때 씁니다. 그다음 뭐죠? 부지소견이라 부지소운이라 이래 쓰죠. 부지소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부지소운이라 할 때 이 운자를 씁니다.
요 운자가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본자가 구름 문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부 안 하면 모르죠. 이자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운자가 이 운자에서 왔습니다. 이 운자의 본자가 이 운자입니다. 이 운자를 요래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 구름이라는 게 일정하게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날 환경에 따라서, 일기에 따라서, 하늘의 환경에 따라서, 땅의 환경에 따라서 구름이 왔다 갔다 있다가 없다가 하잖아. 그죠? 다시 말해 꼭 정해진 어떤 말이 아니다, 형태가 아니다 하는 뜻에서 이런저런 사람이 말로 치면 사견이다, 이게 사사로울 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주 형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뭐 지역 이름이죠. 형주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 쓰잖아요. 요래 쓰고 요래 쓰죠. 주자 저래 쓰면서 요래도 씁니다. 우리가 경주, 그죠? 제주, 뭐 원주, 그죠? 전주 할 때 이 주자입니다. 주자. 이 주자는 뭡니까? 요게 내천자죠. 내가 흘러가는데 보통 삼각조가 이렇게 생기잖아. 삼각조. 그죠? 삼각조 생기잖아. 그죠? 요 삼각주를 요 점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주에 뭡니까? 넓이에 따라서, 그래서 넓이에 따라서 뭡니까? 마을이 형성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기도 하고, 이제 이래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국회의사당의 여의도도, 그런 게 비슷하죠. 거기는 뭐, 옛날엔 철새 도래지처럼 아무도 안 살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빌딩들이 들어서 국회의사당이 됐죠. 그 또한 삼각주의 하나입니다. 요게 삼각주라는 표시입니다. 주자에. 그 다음에 형자를 보면 형벌을 주는 초목이다 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버드나무 같은 거 가지고 탁 치는 거 하고, 가시나무가 침 있는 가시나무, 탱자나무 같은 거 탁 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형벌 주는 초목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시나무 형자가 되겠습니다. 가시나무 형.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안중근생의 일일, 그죠? 일일 불독서면 뭐 한다고요? 일일 불독서면 구중에 입 가운데 뭡니까? 형극이라 할 때 지금 형자 씁니다. 이게 형. 가시극 깍시 형자입니다. 이게 가시가 돋는다. 하루를 책을 읽지 아니하면 내 입 안에는 가시가 돋습니다. 할 때 우리가 형극을 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이 형자 나오면 이제 아는 게 형처 이랍니다. 형처 도나 이랍니다. 도나.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내 아내는, 내 집사람 마누라는 비녀를 가시나무로 꼽았고요. 내 아이들은 돼지 새끼 같습니다. 우글우글하게 이렇게 돼지 새끼처럼 이렇게 막 똥밭에서 막 구르고 큽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낮춰서 표현한다 이러죠. 우리가 이거를 형처 도나라 이랬는데 이때 이제 형자, 그죠? 소위 이 입안에 가시가 돈다 할 때 이 형자가 지금 200이 형주에 있는 옥천사 할 때 형자를 썼던 것 같습니다. 형주는 중국의 호북성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청객할 때 이게 시인의 개자죠. 시인의 개. 요 글자는
돌석자를 붙여도 시인의 개자가 됩니다. 돌석자를 붙여도 시인의 개자가 되고, 그 다음 매산자를 붙여도 시인의 개자가 됩니다. 시인의 개자가 됩니다. 혹시 어디에 이런 글이 나오면 같이 보아주셔도 됩니다. 시인에게 요거 보면 여기 손톱 조지요. 손. 여기에 작을 요지요. 큰데 여기 이제 뭡니까? 어찌해자가 되죠. 어찌해. 어찌해가 되죠. 뭐 흔히 얘기하기를 소위 성년이 된 여인의 머리를 위에서 잡고 있다. 잡고 있으니까 내가 어찌해야 돼. 그죠? 내가 이제 구속받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 어찌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졸졸졸 흘러가는 시인의 물 개자가 되겠습니다. 명촉하는 게 나오죠. 명촉. 초이선사 할 때 본인이 초자 이렇게 썼죠. 이게 물론 불초자입니다만은, 명첨 차른데, 차를 일찍 따면 보통 도라 이런다 하죠. 도라 한다죠. 차를 늦게 따면 명이라 이런답니다. 그래서 이게 만명, 늦게 딴 차, 만명이래죠. 이 명자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추사 김정희가 김정희 선생이 초이선사한테, 일잠 있는 초이선사한테 소위 차실 이름을 하나 보냈다죠. 물론 차실 이름이 당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당호가 초이선사의 당호죠. 당호인데 그걸 이제 추사선생한테 들었어요. 직접. 누가? 황상이. 황상은 누구냐? 초이선사와 똑같이 소위 다산초당에 다산생한테 직접 배운 동문수학한 친구라. 친구인데 오래전에 헤어져 가지고 서로 이제 어디에 사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서울에 갔다가 이 황상이라는 사람이 다산생을 찾아갔다가 소위 다산 선생의 큰 아들이 유산이죠. 유산의 그 친구들이 전부 또 추사 선생하고 미리 어울려서 노는 또 친구들이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추사 선생을 찾아가 이제 듣고, 추사와 초이 그동안에 있었던 편지 왕래한 이런 얘기를 너무 재밌게 감격 있게 듣고는 황상이 일지암 초이선사 있는 거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서울에서 듣다는 게 추사 선생의 유묵이 글이 당신한테 좋은 거 많다는데 한번 내봐라. 특히 명선이라고 하는 게 좋다 하던데 한번 내봐라 이러니까 그걸 이제 찾아냈다 하죠. 찾아내서 그게 확인을 하고, 자기가 집에 와서 내가 추사 선생의 말을 듣고 소위 일지암으로 가서 초이선사가 갖고 있는 소위 이 추사의 글 중에서 명선을 찾아 들고 내가 감격을 해서 그날 울었다 하는 얘기가 있죠. 이 차 명자가 지금 여기 나오죠. 우리 한번 보통 일찍 따면 설이라는 차 이름이 있겠죠. 이게 일찍 따니까 설이니까 설날 차라 이랬죠. 설날 설차례 하듯이 늦게 딴 차가 명이라고 했답니다. 명이라 했는데 또 천자도 늦게 탈 천자 이렇게 썼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 할 때 샘천자가 있죠. 여러분 차 하는 사람은 차는 나무 잎이죠. 나무 잎이죠. 이걸 어떻게 문 닫고
물에다가 따려서 먹든지 삶아서 먹든지 우려서 먹든지 뭐 물로서 먹잖아, 그죠? 차가 중요하냐 물이 중요하냐? 이 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차에는 채가 물이라고 그럽니다. 차에는 물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차하는 사람은 물을 아주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천자인데, 여러분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일제암 찾아간 얘기를 잘 아시죠? 뭐랍니까? 이놈무자석 초이, 내 아들 고시 공부해야 되는데 내 불러내가면 술이나 먹고 말이야, 유람이나 하고 이거 오늘 조져야 되겠다고 올라갔다 하죠. 올라가서 일제암이 도착해가지고 아이고 쫄쫄쫄쫄쫄쫄쫄 그 죽견이라고, 죽견을 타고 내려오는 쫄쫄쫄 타고 오는 물을 한 바가지를 떠무었는데, 아이고 이게 보통 물이 아니거든. 이런 물 먹을 줄 아는 친구 붙으면 내 아들하고 친구가 된다 해서 허락하고 내려왔던 얘기가 있는데, 이 셈천자가 여기 흰백자죠. 흰백자는 어디서 나오는 소리냐? 금과 옥에서 나옵니다. 금과 옥, 그죠? 금과 옥. 넓게는 광석이죠. 광석. 흙에서 올라오면 뻘이고 모래에서 올라오면 흙이 약간 섞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금과 옥이라는 단단한 데서 나오니까 이게 이제 석간수 하는 거잖아. 석간수. 그죠? 석간수. 석간수, 이 석이 뭡니까? 금과 옥과 광석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요 백자입니다. 이게 백수 해서 셈천자인데, 차하는 사람들은 물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차하는 책에 보면 물을 다룬 부분이 많죠. 옛날 황제들도 특히 이 좋은 물을 구해 먹는다 하는 얘기가 직접 쓴 것도 있죠. 대관수기 같은 거. 요 셈천자가 여러분 하나 팁으로 드리면, 이것도 셈천자입니다. 셈천자를 요래도 쓰고 있습니다. 요게 켈체자죠. 켈체자. 소위 난생이를 캔다, 숙을 캔다 할 때. 그리고 딸체자 되죠. 손 제방변이 붙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 뭐죠? 요렇게 매산도 붙어 있죠. 요랬습니다. 요게 이제 켈체자인데, 초이선사는 대체로 요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 200의 시에도 요자를 쓰는데, 시에 200대 요자를 썼는데 초이선사는 지금 이 자를 쓰고 있죠. 요렇게 200의 시를 옮겼는데 요자를 안 옮겨 열로 옮겼죠. 요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